한동훈 비대위부터 여쭤볼게요. 원래 29일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냥 바로 그냥 전국위원회 의결하면 오후에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까지 써서 직접 뭐 입장문을 밝힌다라는 뭐에 대한 아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기가 취임 선언문 같은 거를 쓰는데 그거를 직접 쓰는데 원래 직접 쓰는 거 아닌가요? 남이 써주나요? 저는 항상 제가 직접 써요. 네, 그러니까요. 자료만 네. 뭐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찾아달라고 하고 백데이터는 찾아달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연설문은 더더욱 자기가 직접 쓰죠. 그걸 남이 써준 아주 굉장히 저는 네. 놀랐어요. 그걸 자기가 직접 쓰는 건 당연한데 이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거를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 꼰대인가? 우리 세대에서 네. 자기가 직접 안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70년대생 가운데 네. 연설문은 자기가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박근혜 정부 때나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도나 예. 그렇지. 예. 그 연배 그죠? 예, 뭐 예. 이제 그 지금 시절 한 사람들은 60대 70대 예. 그럴 텐데 예. 그거 자기도 그 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 또래?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좀 말이 약간 되냐. 뜨악한 느낌이었어요. 예. 되게 뜨악하고 예. 썰렁하달까? 그 얘기 듣고 네. 그냥 헛웃음이 났지. 오늘 전국위원회 10시에 소집이 돼서 사실상 이제 방망이 두드려서 의결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요식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요식행위죠. 저도 아직 당원이니까 네. 투표하러 저한테도 왔어요. 네. 근데 전 투표 안 했죠. 투표 안 하셨어요? 네. 기권하셨습니까?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내가 뭐 거기 투표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아, 근데 그래도 어쨌든 민주주의 절차적인 그러게 말이에요. 수렴은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어차피 토론 자체도 예. 일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네.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고 예. 저는 그래서 아예 딱 분위기 보고 안 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았죠. 근데 무슨 투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막 분위기 만들어서 막 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꽤 있었는데도 뭐 10%인가 반대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코미디 수준. 김재섭 그 도봉갑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수렴청정하듯이 진행이 일사천리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전 과정을 결산해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민주적인 정당 질서 이런 것 깨졌죠. 다 깨졌다. 원래도 좀 권위적인 정당이었지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네.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고 네. 심은 거 아니 지금 비대위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쫓아낸 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를 계속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성에 안 차면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심고 마음대로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위병 역할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연판장 돌리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이제 호위무사가 돼서 네. 한동훈 찬양가를 부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그 백업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똑같고요. 네. 친윤들. 윤핵관 한두 명이 진짜 쫓겨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윤핵관 김기현, 장제원 네.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버티다가 지금 약간 그렇게 된 거고 그 외에 이제 실제 진짜 그 질이 나쁜 그 홍위병들은 네. 그대로 홍위병 역할 하는 거 이제 한동훈 홍위병으로 바뀐 거죠. 윤석열 홍위병에서 네. 겉으로는. 그러니까 친윤에서 어제의 친윤들이 오늘은 친한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근데 본질적으로 친윤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려보낸 사람 자체가 예. 이 상황을 구도를 다 짜고 이것을 이제 그 압박해서 이 구도를 만드는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시니까요. 예. 예. 근데 저는 참 좀 그 암만 그래도 정당인데 정당 그리고 오래된 정당이지 않습니까? 사당이죠, 사당. 사당? 네. 윤석열 사당? 사당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검찰 세력당이고. 검찰 세력당.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특수부 윤석열 사단의 수장이고. 예. 나머지가 이제 멤버들인데 이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 몇 명 있죠. 주진우 검사를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금융계의 금융감독원장. 금융, 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야, 이게 뭐 하여튼. 이복현. 아, 이복현. 예. 그렇죠. 또 뭐 이제 방통위원장 예. 김홍일. 김홍일. 네. 그다음에 또 뭐 각계 각 분야에 지금 포진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딱 보면 제가 이제 국정원도 이번에 다 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권력기관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곳 이것은 전부 장악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도 어쨌든 자기 수하들로 바꿨고요. 바꿔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을 장악하죠. 비대위원장 보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공천까지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삼권과 대한민국의 권력과 정보와 모든 것이 윤석열 사단 검찰 특수부 산하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걸요 사람으로 그냥 막 흩어져 보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약간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 게 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뭐 한동훈 찬양하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데 빠지기가 쉬워요. 네. 근데 구도를 전체 그림을 보세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지금 검찰 정권 검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죠. 심각한데 상황은 심각하고 소위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들 사이에서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뭐 재계 등 뭐 이거는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런 느낌들은 있지만 사실 이게 광범위한 어떤 국민적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아주 예. 지금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네. 이 정도 되면 예전에 민추협 같은 게 나오고. 네, 민추협.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100일도 남았나요? 네. 어쨌든 100일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선거의 구도와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검찰공화국 얘기나 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네.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한 약간 공격성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 네. 그것도 역시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도 어떤 큰 구도나 그림보다는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뭔가 공격 이런 느낌으로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검찰 이 권력 이게 왜 심각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과거의 군인 시대 군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곤봉으로 패고 막 이런 게 보였잖아요 눈에. 근데 네, 지금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잘 안 보여. 근데 보세요. 얼마 전에 재벌들이 떡볶이 먹으러 네. 끌려갔죠. 사실상. 근데 그분들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 바쁜 분들이. 거기서 왜 떡볶이 먹고 있었을까?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패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뭐죠?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쥐고 있죠. 그죠?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들도 마찬가지,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좀 부당한 대출을 혹은 부당한 어떤 여신을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폴란드에다가 네. 대출해주고 하는 거 무기 관련해서.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거액을 대출해줄까? 해줄 수 있을까?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복현 금감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몇몇이서 네. 전혀 서민들의 금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평소에 갑자기 금리를 막 얘기를 하면서
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금리 은행이 장사를 문제다. 하고 있다. 막 난리를 치고 네.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몰아갔죠.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네. 그러더니 대출해줬죠. 대출을 폴란드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사실 네. 어떻게 입증이 될지에 따라서 나중에 배임도 될 수 있고 직권남용도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뭐냐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 느낌이. 그래서 관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네. 이 관치의 수단이 또 예. 검찰과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되고 있고요. 예. 경찰도 이상민을 통해서 지금 장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권력기관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예. 그 내부의 정보, 개인 정보, 그다음에 수사 정보, 예. 모든 국가의 정보를 장악해. 그게 서울에 보면서 우리가 왜 전두환이 그 서울에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다 죽었죠. 대통령 죽었죠. 그다음 경호실장 문제 됐죠. 그다음에 또 그 저 김재규 뭐죠? 하여튼 그분도 중앙정보부죠. 예. 중앙정보부죠. 예. 그러면 그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실각이 되고 네. 그 자리에 정보를 누가 꿰찼냐면 전두환이 꿰찬 거 아니에요. 신군부가 꿰찬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패거리들이 네. 각각 요직에 다 들어가면서 이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완성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도 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 건데요. 이제 관련된 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김만배 녹음 파일을 받아서 보도한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뭐 저기 예. 커피 타였다 뭐 어쩌다 그렇죠. 예,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타파 뭐 이제 그 인용 보도한 것도 문제요. 뭐 하여튼 지금 언론이 주요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비판 보도하는 비판 언론에 대해서 재갈 물리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커피 타준 게 뭐 커피를 타줬도 안 그 타줬도 사실 그게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빌미일 뿐이고.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어떻게 됐냐가 사실은 핵심인 것이고 그걸 커피는 들여다보고 부수적인 싶겠죠. 거죠. 예.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네. 싶을 거고요.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그림. 네.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이게 큰 문제구나. 네. 하는 큰 그림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큰 그림으로 투쟁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금 이 그림을 좀 미치겠어. 기획해야 됩니까? 미치겠어. 이현주 의원 미치겠답니다, 지금. 정말. 예. 아니, 너무 지금 네. 이 상황은 너무나 심각한데 네. 넘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기화된다.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있죠. 장기 집권이요? 설마.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예. 저는 총선은 야당이 이길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지금보다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50석 넘겠죠. 근데 어차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0석을 못 넘는 한 똑같잖아요. 네.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이겼다고 그러겠지 국민의힘은. 네. 네. 그런 다음에 모든 권력기관이 장악이 됐잖아요. 이제 국회도 장악되는 거고 정당도 확실하게 장악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150석 정도, 150에서 160 정도밖에 못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보다 더 악화될까 나아질까? 뭐 일각에서 무슨 타인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네. 지금보다 더 악화되겠죠 상황이. 네. 그걸 3년간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 총선에서 어쨌든 과반을 야당이 넘겼기 때문에 네. 3년 남은 대선에서 이길까? 그죠? 그리고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지금 정보가 이렇게 다 장악이 되면서 모든 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와 정보를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군사정권 이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은 증거 있냐? 이제 반론 차원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사 정보가 권력 투쟁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증거 있어요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김건희 여사 아니 뭐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마련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 받는 장면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수사는 문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수사는 뭐 어디서 한다고는 하는데 검찰에서 수사는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 최소한 뭐 어디 같으면 뭐 압수수색이라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기 어렵다. 그럼요. 예, 이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요. 예. 이때까지 역사에서요. 진짜 그 아주 암흑기를 빼고는요.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무 문제도 안 되고 YS DJ 때 그 아들들 문제 됐을 때 이렇게 된 이 정도였나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 큰 소리를 치지? 아니 도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그걸 막으라고 방탄하라고 예. 지금 내려보내고 한동훈 비대위를 예. 그런데 한동훈을 또 찬양해? 예. 그리고 막 이상한 언론의 찬양가가 막 난무를 사람들이 물론 보면서 냉담하긴 해요. 제가 볼 때 반응은. 네,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이슈도 없고 근데 야당이 뭐라고 하긴 하지만 네. 야당이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큰 그림으로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이걸 문제 의식은 갖겠지만 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좀 나눠서 말씀을 좀 여쭐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매우 상황이 엄중하고 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은 부글부글하지만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런 분위기는 없다.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 이제 이런 말씀 진단 주셨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키맨이 돼서 전체를 좀 큰 판을 지휘하는 어떤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도 지금 딱히 그런 움직임은 잘 없어. 내부 권력 투쟁에 내부 권력 투쟁을 몰두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제 내부 권력 투쟁하느라고 몰두하고 몰두하고 있고